이번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참사 직전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보강 작업이 허술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작업자들이 삽으로 흙을 퍼서 제방을 보강하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강물이 조금씩 차오르자 이미 쌓아놨던 임시제방 일부를 깎아서 그 흙으로 보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괜 셈인데 이 보강 공사로 오히려 붕괴 위험이 커졌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호강이 넘치기 1시간 전 미호천교 임시 제방의 모습입니다. 작업자 6명이 흙을 퍼 제방에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평평해야 할 제방 곳곳이 깎여 있습니다. 특히 작업자들이 서 있는 제방 중간부와 바깥쪽은 더 심합니다. 보강용 흙을 새로 가져온 게 아니라 임시제방 바깥쪽 면에 다져둔 흙을 깎아서 임시제방 강쪽 면으로 옮겨 쌓은 겁니다. 실제 흙으로 쌓인 임시제방의 높이는 불과 4m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고려한 설계도상의 임시제방 최상부의 두께는 6m입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이 제방에 쌓여있는 흙을 깎아내면서 안전기준 6m는 무너졌고 불어난 강물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방이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두께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방의 안전성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위험한 보강 작업은 중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당시 작업을 맡긴 행복청은 이른 아침인데다 폭우가 쏟아져 보강용 흙을 새로 구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당시 제방에 있던 흙은 장맛비를 흠뻑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에 이 노출된 흙은 함수비가 높아서 흙의 적정 강도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200m 구간에 7개의 다리가 세워진 미호천교 주변은 수위 상승이 집중되는 곳이어서 호우 예보가 내려지기 전에 제방 공사가 끝났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제방 공사는 장마가 시작된 지 9일이 지난 뒤 완료됐습니다. 임시교량이 거의 제방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수위가 급상승하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해 행복청은 중장비가 투입된 뒤에는 제방 바깥쪽의 흙을 가져와 보강 공사를 벌였다며 긴급 보강을 통해 미호강 범람을 1시간 늦췄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세금 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핵심 경쟁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보육도 세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성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차량용 2차 전지의 필수 소재 리튬을 뽑아내는 소금 호수. 해발 4,000m에 위치한 이 호수에서는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55만 대분을 만들 리튬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억 8천만 원에 인수한 포스코는 이후 호수 광산에 8억 달러 넘게 투자했습니다. 소재 확보를 위한 전 세계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이 된 2차 전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에 대한 투자, 제2의 요소수 사태 방지를 위한 자원 확보 노력을 정부가 세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자가 타개한 중소기업의 운영 지속을 위해 자녀가 주식을 물려받을 때 내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나눠내는 기간도 최장 20년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부모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돈을 늘려서 주택 구입, 결혼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6살 이하 자녀를 위해 쓴 의료비 일부를 부모가 낼 세금에서 빼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700만 원을 넘어도 해당이 됩니다. 1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는 장려금 액수도 최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정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중산층, 특히 젊은 층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세제안을 만들었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중과세 제도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지난해와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금 수입이 한 해 평균 4,7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안대로 실행되면 서민 중산층이 세금을 덜 내거나 지원받는 규모는 매년 6천억 원.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설명입니다. MBC 뉴스 이성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 양평 주민들을 만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사과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사업 재개를 확정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당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으로 예정됐던 양평군 양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 마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들을 만나 고속도로 건설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합니다. 양평 주민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약속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고속도로 최대한 빨리 놓겠습니다. 대안 노선의 종점으로 거론된 양평군 강상면을 찾아서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와 진실과 국민의 힘으로 이 당당한 최선의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 안을 양평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다만 정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업 진행의 전제 조건으로 야당의 사과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내려면요, 우선 오물을 치우고 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두고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2만 평 이상 있으신 분들 많아요. 선사는 농사 짓는 분들은 3,000평 다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요.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들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지난 5월 국토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 실시 설계 비용 약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두 달 뒤 원장관이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전면 선언했지만 도로 건설에 필요한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남 여수 상공회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의 전 회장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에 수억 원을 후원해왔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이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는 건 아닌지 자금의 성격을 따져보겠다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현장을 볼 수 없도록 사무실 유리창을 가립니다. 검찰이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사무실과 박용화 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폐기물 업체와 화물 업체까지 모두 15곳에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박 전 회장 측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에 거액을 후원해왔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돈을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전혀 관계없는 위법성이 의심되는 기부금 그래가지고 집계가 됐었습니다. 박 전 회장 재직 시절 여수상인은 먹사연에 8천만 원을 후원했는데 이 중 5천만 원이 전당대회가 치러진 2021년과 직전인 2020년에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이 무렵 박 전 회장이 업체 4곳을 통해 2억 5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후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대표 선거에 먹사연을 통한 자금 유입이 확인됐고 그 출처를 쫓다 불법 정치 자금이 확인돼 자금 성격과 청탁 등 대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역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뿌려졌다는 9,400만 원뿐 아니라 송 전 대표의 다른 정치 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또 국회 출입 내역과 진술을 토대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도 추리고 있는데 본격적인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